석철, 끔찍한 교통사고 후 갑자기 실종. 사고 뒤에 숨은 충격적인 인물의 정체. 서울의 네온 불빛이 깜빡이는 어둠 속 비밀은 언제나 치명적인 그림자를 들이운다. 석철은 암흑의 세계에 갇힌 낭만주의자였다. 석철은 악명 높은 조직의 일원으로 창수라는 두목의 든든한 오른팔이었다. 그러나 그가 조직을 떠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시와 자유를 꿈꾸는 석철의 마음은 동료들의 눈에 배신의 씨앗으로 비쳤다. 그들은 충성심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모든 비극은 한 조각의 잘못된 정보에서 시작되었다. 강태훈, 냉혹하면서도 내면의 갈등으로 뒤틀린 남자. 그는 몇 년 전 석철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태훈의 부하, 입이 가벼운 민구가 맹세하듯 전한 소문은 석철이 창수의 명령을 받아 태훈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태훈의 이성을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다. 사실 석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임무를 처음부터 거절했지만 태훈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분노에 눈이 멀어 태훈은 가장 믿음직한 부하 천호를 불러 조직의 힘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잔인한 계획이 세워졌다. 석철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운명의 밤, 외곽의 고요한 도로 위에서 석철의 차가 멈춰섰다. 그는 조직 내 중재자 임복천과 만났다. 짧고 팽팽한 대화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천의 차가 떠난 직후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왔다. 금속이 부딪히는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석철의 차는 도로변으로 튕겨져 나가며 뒤집혔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차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태훈의 오해와 증오가 낳은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다. 기적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석철은 정신을 잃지 않고 잔해 속에서 기어나왔다.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기 직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고 소식은 조직 세계에 빠르게 퍼졌다. 어떤 이는 석철이 죽었다고 단정했고 어떤 이는 그가 도망쳤다고 의심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다. 핏자국도 시체도 단서도 없었다. 석철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듯 사라졌다. 일부는 그가 이 기회를 틈타 꿈꿔왔던 조직 탈출을 감행했다고 수군거렸다. 한편 강태훈은 자신의 행동에 짓눌렸다. 몇 년 전 태훈이 조직을 떠나려다 쫓기던 순간 석철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었다. 이제 천호의 속삭임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석철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죄책감은 태훈의 마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찔렀지만 그의 내면을 지배한 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태훈은 살아있든 죽었든 석철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자신의 실수를 지우기 위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석철의 그림자가 자신을 영원히 따라다닐 것임을 알았다. 외부의 여론은 들끓었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미스터리한 사고를 대서특필했고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직 내부는 분열되기 시작했다. 태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자들도 늘어났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돌았다. 석철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만약 살아있다면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 서울의 골목마다, 거리마다 석철의 이름이 저주처럼 맴돌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거리의 네온 불빛은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석철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겼고 경찰은 사고 현장의 미심쩍은 흔적들을 파헤치며 조직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직 내부의 균열이 점점 더 깊어졌다. 강태훈은 여전히 두목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명령은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았다. 부하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커져갔다. 석철이 정말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태훈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천호마저도 태훈의 결정을 의심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조직의 신뢰는 무너져가고 그 틈새로 불안과 배신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석철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어떤 이는 그가 불타는 차 안에서 이미 재가 되었다고 믿었고, 어떤 이는 그가 어딘가에서 복수를 준비하며 칼을 갈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석철은 사실 그날 밤 피투성이로 도로변 숲속을 헤매며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의 몸은 상처로 얼룩졌고 마음은 배신과 절망으로 찢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시를 읽고 자유를 갈망하던 그 순수한 영혼이 살아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직의 눈을 피해 그는 서울을 떠나 이름 없는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낡은 펜과 종이를 들고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석철이 떠난 자리에는 그의 그림자가 남아 태훈을 비롯한 조직의 모든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태훈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석철의 얼굴이 나타나 그를 구원했던 과거의 순간을 상기시키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다. 태훈은 그 미소가 자신을 비웃는 것인지 용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죄책감은 점점 더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석철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부하들을 동원했고 심지어 다른 조직과의 위험한 거래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단서 하나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천호가 태훈에게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석철이 쓰다만 시였다. 어디서 발견된 것인지 누가 건네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시는 태훈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시 속에는 자유와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고 태훈은 그제야 석철이 결코 배신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그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피는 그의 은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석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꿈속에는 여전히 조직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돌았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다. 언젠가 그들이 자신을 찾아낼 것이고 그때 그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석철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과연 그 자유를 손에 쥘 자격이 있는가? 조직 내부의 갈등은 점점 더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태훈의 리더십은 흔들렸고 그의 적들은 그 틈을 노렸다. 창수는 태훈의 실수를 빌미로 그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때 태훈을 따르던 부하들조차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다. 서울의 거리는 이제 더 이상 태훈의 것이 아니었다. 석철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신화가 되어갔다. 어떤 이들은 그를 영웅으로, 어떤 이들은 배신자로 불렀다. 하지만 모두가 궁금해했다. 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는 언제 다시 나타날 것인가? 경찰의 수사는 점점 더 깊어졌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단서는 태훈의 조직과 연결되었다. 한 명의 형사는 석철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고 확신했다. 그는 태훈의 과거를 파헤치며 석철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태훈이 석철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오해의 근원은 조직 내부의 음모와 배신이었다. 하지만 석철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속이었다. 형사는 석철이 살아있다고 믿었고 언젠가 그가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라 확신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불안한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경찰의 수사는 점점 더 깊어지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드러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강태훈의 조직과 얽히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깨진 유리 조각, 미세한 혈흔,
그리고 의문의 타이어 자국은 태훈의 부하들이 현장을 조작하려 했음을 암시했다. 수사를 이끄는 베테랑 형사 김도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음모의 결과라고 확신했다. 그는 태훈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고 석철과의 복잡한 관계를 알아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수년 전 태훈이 조직을 배신하려다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석철이 그를 구해낸 순간부터 얽히기 시작했다. 그 은혜를 잊은 태훈이 석철을 제거하려 한 이유는 조직 내부의 거짓 정보와 배신의 소용돌이였다. 도현은 이 모든 것이 창수의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진 음모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석철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도현 형사는 석철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의 직감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단련된 것이었다. 석철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다. 도현은 석철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와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석철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의 내면에 숨겨진 시인의 영혼을 발견했다. 석철은 피와 폭력의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낡은 노트에는 자유와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담긴 시구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발견은 도현에게 석철이 단순한 조직원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그는 복수를 꿈꾸는 전사일 수도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선택한 시인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석철은 이 어두운 게임의 핵심이었다. 한편 태훈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석철을 찾기 위해 조직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단서 하나 없이 허공만 쳤다. 천호는 더 이상 태훈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그는 석철이 배신자가 아니었음을 알았고 태훈의 오판이 조직을 파괴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조직 내부에서는 반란이 싹트기 시작했다. 창수는 태훈의 약점을 노리며 자신의 세력을 키웠고 한때 태훈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부하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다. 태훈은 점점 고립되었다. 그의 꿈속에서는 여전히 석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때로는 비웃는 듯,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듯 보였다. 태훈은 그 환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석철의 시 한 구절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유는 피로 물든 손이 쥘 수 없는 빛. 이 문장은 태훈을 끝없이 괴롭혔다. 석철은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숨어 있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낡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별빛 아래 시를 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서울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조직이 그를 찾고 있다는 소식, 태훈이 점점 더 미쳐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석철은 자신이 언젠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망치며 영원히 숨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그는 펜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 손은 한때 칼을 쥐었고 이제는 시를 쓰지만 과연 피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까? 서울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창수가 태훈을 몰아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석철의 실종을 빌미로 태훈의 리더십을 공격했고 조직 내부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편 도현 형사는 석철의 행방을 좇으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석철이 남긴 시 한 편을 단서로 사마 강원도까지 추적을 이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석철의 흔적을 발견했다. 낡은 오두막, 책상 위에 놓인 시가 적힌 종이, 하지만 석철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도현은 확신했다. 석철은 살아있고 그는 준비하고 있다. 복수를 위한 준비인지 아니면 완전한 자유를 위한 준비인지 그건 알 수 없었다. 도시의 네온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고 서울의 거리는 석철의 전설로 들썩였다. 그는 영웅이었을까? 배신자였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궁금해했다. 그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그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인가? 어둠 속에서 석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다음 장은 피로 쓰여질 것인가? 아니면 시로 완성될 것인가? 그 답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속에 숨어 있었다.